강을 따라 문명이 시작되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 강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으니까요. 허리케인, 범람, 폐허. 어린 시절, 물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강은 도시를 풍기는커녕 삼켜버리는 존재였고 한때 저희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 흐름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강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다른 색을 부여받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도시의 한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삶을 이어주며 마음까지 복원하는 강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물의 의미를 바꾸어준, 그리고 인생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준 한강과의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내게 강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삶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는 곳이었고, 물은 흐른다기보다 덮쳤으며 도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10살이던 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덮쳤습니다. 우리 집은 이틀 만에 물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식탁 위에 웅크린 채 물이 발등까지 차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에는 떠다니는 장난감과 이웃의 서랍장이 흘러갔고, 나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제 안에 눌러붙어 있습니다. 물은 언제나 두려움의 시작이었고, 강은 도시의 실패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저는 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어김없이 불안했고, 도시의 하천은 늘 피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도시환경학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과 가까워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제압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도시의 물줄기를 제 손으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물에 지지 않기 위해 그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했고 도시 하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센강, 도쿄의 스미다강, 방콕의 짜오프라야강. 수많은 도시에서 수질을 측정했고 생태를 설계했으며 벤치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생태 회랑, 치수 설계, 여울과 식생대 복원. 보고서엔 늘 성공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현장에서는 리본 커팅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가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벤치는 비어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사람이 없었고 가로등 아래로는 낙엽만 흘렀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습니다. 도시는 살아났지만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나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강이라는 건 원래 그런 존재니까, 사람이 다가가는 곳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경계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서울은 내게 단순한 출장지였습니다. 세계도시 환경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틀간 방문하는 여정이었고, 정해진 발표와 회의 외에는 별다른 계획도 없었습니다. 강을 볼 생각도, 현장 조사를 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로 아래 한강이라는 이름의 강이 펼쳐져 있었고 그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손을 흔드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가족, 휴대폰을 보고 웃는 연인들. 그 누구도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내 머리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강이 흐르는 도시가 아니라 강이 사람 곁을 흘러가는 도시. 내가 수년 동안 일하며 만든 어떤 강에서도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게 강은 늘 고통이었는데 이 도시에선 강이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뒤집혔습니다. 이곳의 강은 사람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전혀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저 출장으로 잠깐 들른 도시. 회의가 끝나면 곧 떠날 예정이었고 마음을 열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을 본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창밖을 보게 됐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자꾸 물소리를 찾았고 일정이 끝나면 발길은 본능처럼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잘 정비된 수변 공간이라 여겼습니다. 유럽에도 강은 있고 공원도 있고 자전거 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도시에서도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강의 강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앉아있고 누워있고 바라보고 기대고 웃고 조용히 울고 있는 사람들. 강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이동로나 휴식처가 아니라 감정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도 아니고 광장도 아니고 집도 아닌 곳인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마치 이 도시 사람들은 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랜 세월 몸에 새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감정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서울 시민이 추천한 청계천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강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도심 하천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서울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물가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물총을 들고 장난을 쳤고 연인들은 손을 맞잡고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어떤 노인이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옆에 손자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종이배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먼저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옛날엔 물이 없었어요. 저는 의아해서 되물었습니다. 물이 없었다고요? 예. 그냥 도로였어요. 위를 덮었거든요. 하수도 냄새가 심해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가늘게 뜨고 물줄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청계천은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원이 가능하다는 건 기술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수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설계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느꼈습니다. 이건 공학이 아니구나, 기억이구나, 그리고 복원이 아니라 회복이구나. 도시는 하천을 복원할 수 있지만 정서를 되살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걸 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이들이 배를 띄우고 있었고 노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 누가 있느냐였습니다. 서울의 강은 흐르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강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은 바빴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나면 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지도로 보면 단순한 강이었고 설계 구조로 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기능이 아닌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보다도 이곳은 강을 쓰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단지 걷거나 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지고 말입니다. 첫날 한강변을 걷다가 본 풍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가족, 강물 가까이에 텐트를 치고 낮잠을 자던 청년, 그리고 그 한가운데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열고 무언가를 주문하고 있는 사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에서 배달을 받아요? 같이 있던 통역사에게 물었고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 시킬 수 있어요. 치킨, 족발, 커피도요.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강에서요? 식당 주소도 없는데? 앱에서 GPS 찍으면 배달원들이 찾아와요. 그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의 하천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은 감상용, 산책로는 장식용, 그게 제 사고의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그 틀을 완전히 부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사람들이 강 위에서 저녁을 먹고 텐트를 치고 휴대폰으로 영화도 봅니다. 아이들은 강가에 소형 풀장을 설치하고 물놀이를 하며 연인들은 피크닉 매트를 펴고 누워 서로를 바라봅니다. 밤이 되면 조명이 강물을 따라 흐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누군가는 가볍게 어깨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저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강이 아니구나. 이건 누군가의 거실이고 주방이고 침실이구나. 런던의 템스강에서도 벤치를 본 적이 있고 파리의 생강에서도 산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선 강이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강을 감상하지 않았습니다. 강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워서 자고 먹고 노래하고 대화하고 웃고 기대고 쉬었습니다. 유럽에서 강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미국에선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강을 품었으며 사람들은 그 품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가 강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도시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강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한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측정하지도 않았고 사진도 찍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만히 앉아 저녁 해가 기울 때까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서울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선 강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쉼터예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은 저를 삼키려 하지 않았고 그 물은 저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한강이 저를 놀라게 했다면 청계천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거대한 풍경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작고 잔잔한 도시 하천이었습니다. 폭도 좁고 수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에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양복을 입은 남성이 다리 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강가에서는 아이들이 물을 튀기며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벤치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는 노인이 강을 바라보며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인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는 여기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이 청계천, 옛날 모습도 보셨겠네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엔 여기가 물이 아니었죠. 도로였어요. 위에 덮개를 씌워서 차가 다녔지. 물이 흐르기는커녕 냄새가 지독했어요. 하수도였거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여기요? 이 맑은 하천이요? 그는 웃으며 강 가장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죠? 그 콘크리트 조각들, 저게 그때 남은 흔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햇살이 반짝였고 수초가 피어 있었으며 작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물기를 연 결과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기억을 바꿔낸 작업이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는 것과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시가 강을 복원하는 건 기술로 가능하지만 사람이 그 강을 다시 신뢰하게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닌 용기와 정서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은 그 둘을 모두 해낸 도시였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 복원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복원 전의 사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꺼운 시멘트 덩어리, 갈라진 배수관, 까맣게 썩은 물. 사람들은 그 위를 걸으며 냄새를 참았고 도시도 그 구간만은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단지 정부의 결정만이 아니라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강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청계천을 단순한 물줄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서울이라는 도시가 자기 얼굴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원을 시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놀라웠습니다. 노인은 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창피했어요. 외국 손님 오면 절대 안 데려왔죠. 근데 요즘은 자랑스러워요. 꼭 보여줘요. 그 말에서 느껴지는 자부심은 어떤 설계 도면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청계천 가장자리 바위에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제 어린 시절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카트리나 이후 제게 물은 항상 위협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물줄기 앞에서는 처음으로 물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복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서울은 물을 되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회복의 흐름 안에 잠시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돌아온 날, 저는 호텔방 창가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이 보였고 그 물결은 도시의 빛을 조용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강을 복원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복원했다. 그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강을 봐왔습니다. 거대한 하천도 생태복원 사업도 최첨단 배수 시스템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강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실패를 저는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강은 흐르는데 그 곁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벤치엔 아무도 앉지 않았고 길은 말라 있었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술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걸 해냈습니다. 강을 되살리는 동시에 사람을 이끌었고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건 정서였습니다. 길을 깔고 구조를 세우는 건 도면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공간을 사람에게 나의 공간이라고 느끼게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서울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 감정의 설계를 직접 확인한 건 다음날 서울시청 방문에서였습니다. 도시재생국의 한 실무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청계천 복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요. 그건 한 도시의 철학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벽에 걸린 청계천 복원 당시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하천이 다음 세대에도 사랑스런 기억이 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치와 예산, 매뉴얼만으로 도시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먼저 상상했고 그 기억의 자리에 강을 심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기서 소풍을 올 수 있을까?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물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떤 노인이 이 강을 보며 청춘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 상상이 곧 설계가 되었고 그 설계는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걸린 마지막 사진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복원 직후 한 시민이 청계천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엔 분명히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상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도시의 한 구경꾼이자 기억의 목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품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흐르는 건 물이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어느새 청계천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건 물의 리듬이었습니다. 그 리듬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원된 도시의 기쁨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체험 같은 무언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 그리고 그 관계를 되살린 서울은 진짜로 사람을 복원한 도시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한강의 또 다른 얼굴을 보기 위해 이른 아침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의 조명 아래 봤던 강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햇살이 물 위를 스치며 반짝이고 있었고 강변에는 이미 사람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한 손에 스마트워치를 끼고 걷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휴대용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가의 피트니스 기구는 마치 공원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그곳엔 경쟁도 경계도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강이라는 공간은 대체로 도시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진 장소였습니다. 어릴 적 뉴올리언스에서 보았던 강은 파괴적이고 낯설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다릅니다. 사람과 물이 공존하고 있었고 물 위의 조깅 트랙에서 아이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모차를 끌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산책길을 걷다 보니 노란색 공유우산 스탠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관광객을 위한 퍼포먼스 같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우산을 꺼내고 비가 그치면 다시 제자리에 꽂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시는 인프라가 아니라 신뢰라는 기반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은 그걸 가능하게 만든 나라였습니다. 조금 더 걷자 한강 수변을 따라 캠핑 텐트들이 보였습니다. 공식 캠핑장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었고 텐트 옆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부모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아저씨 한 분이 바베큐를 굽고 있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라는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정이라는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삼겹살을 한 점 먹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이 강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없이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소주는 따라주고
김치는 서로의 입맛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강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려. 관계와 배려, 일상과 안정을 흘러가는 물처럼 담아내는 한국의 강.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강을 찾았습니다. 같은 자리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조명, 강을 따라 이어진 산책길, 그리고 물 위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이야기들. 도시의 심장이 박동치는 것처럼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저는 그 흐름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제 귓가에서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너도 이곳의 일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보다 밝은 건 도시의 불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인공의 빛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조명이 자연을 망친다고 말하겠지만 저에겐 이 불빛이 누군가를 위한 안전, 누군가의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선 강이 경계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서울의 사람들은 이 물줄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 그 일상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엔 가족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제 돌아와? 예전 같았으면 곧이라고 답했겠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 여기가 나한테 꼭 필요한 곳 같아. 그건 단순한 관광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을 따라 제 기억과 감정도 흘렀고 마치 제 안에 맺힌 응어리들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게 강은 끝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덮친 도시, 집을 잃은 기억,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물의 세계. 하지만 한국에서의 강은 달랐습니다. 도시를 품고 사람을 잇고 시간을 보듬는 존재. 그 강을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가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어나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나 조금 나아졌어.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어쩌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부드럽게 흘렀고 그 위로 서울의 불빛이 수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은 세상의 많은 강과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환경이나 시설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도시를 사람으로 채운 나라, 강마저 따뜻하게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을 볼 때 물살보다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주는 한국의 품 같은 강. 한국은 강을 단순한 자연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다리를 놓고 산책로를 깔고 때론 사람들이 앉아 웃고 울 수 있게 사람의 마음을 담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다시 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도시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관계를 잇는 방법을 가장 따뜻하게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세상 어딜 가도 물이 흐르는 도시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물 위에 사람의 온기를 얹어 진짜 위로가 흐르게 만든 나라는 제가 아는 한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강은 아픈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이곳엔 그 기억을 덮는 대신 조용히 감싸주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요. 그 강이 있는 도시, 그 도시가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